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사용되는 청정 에너지의 비율이 56%를 넘겼다고 합니다. 예전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가 비트코인의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며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취소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는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청정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은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7월은 단기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다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7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대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은 이전 조정 파동을 이탈하지 않았고 와이코프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만 달러, 2차 목표가 4만 6천 달러로 단기적인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7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우선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청정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 환경 문제로 말들이 많았죠. 테슬라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했다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청정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테슬라의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 채굴에 쓰인 에너지 중 56%가 청정 에너지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조만간 비트코인 결제 관련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테슬라는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급락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500개를 추가 매수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단가는 3만 달러대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 달인 8월 4일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비트코인 가격이 7월 달에 더 하락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결제 재개 등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꼭 상승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2분기 차량 인도량은 20만 대로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인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생산 비용은 낮아지고 구매 인기로 인해 판매 가격도 올린 만큼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소식이 나올 경우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주가 상승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관련 악재를 퍼뜨리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이유가 없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상승을 위해 이번 7월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테슬라에서 출시한 고성능 모델인 모델 S 플레이드에서 주행 중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아직 차량 결함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차량 내 배터리 결함이라고 해도 3,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7월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올해 1월에 쌍봉 패턴이 나와주는 하락을 알리는 신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를 지지해주면서 가격 상승을 선동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라는 점에서 본인이 방어하고 매수한 가격대이면서 현재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3만 달러를 이번에도 방어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엔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비트코인 ETF 소식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국가들의 모습으로 보면 다시 큰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격 하락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할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투자자들이나 일부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더 사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유튜브를 하지 않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을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겠죠.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테슬라의 시가총액까지 뛰어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을 뛰어넘고 자산별 시가총액 2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계속 공부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최소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애플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홀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세 기준으로 3-4배 정도는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투자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반은 단기 투자, 절반은 장기 투자로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뉴스 제목을 보면 금융당국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 금지 처분 내린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9월이 지나면 바이낸스는 이제 못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내용은 노웅래 국회의원이 바이낸스도 9월까지 특근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영업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지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발언한 주장이 좀 무섭게 포장돼서 최근 뉴스를 통해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거래소의 원화매매 플랫폼 제공이나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을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으로 보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를 환전해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거래소에 원화를 보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바이낸스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본인이 전송한 코인을 테더나 BNB로 전환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원화 매매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에 대해선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지원을 포기할 경우엔 내국인 대상 영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이유로는 바이낸스를 규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FIU에서 말한 것처럼 일일이 잡아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무섭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의 접속을 차단할 경우 실제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접속 가능한 경로가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에 접속을 차단할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게 나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금융당국의 발표를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